히틀러님도 우리를 지지해 주실 거라고. 뭐들 해. 저놈들 싹 다 체포해. 때는 1933년. 히틀러는 자신을 믿고 따라줬던 수많은 이들을 총살했다. 과연 이때 히틀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금부터 히틀러의 배신,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때는 1933년. 독일의 총리 히틀러가 말한다. 드디어 나의 세상이다. 우리 나치당이 독일 최고의 권력을 잡았고 늙어 빠진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나를 절대 막지 못해. 1933년 이후 히틀러는 독일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나치당의 군사 조직 돌격대의 역할이 컸는데, 한 돌격대원이 말한다. 히틀러 총리의 명령으로 널 체포한다. 무슨 소리야? 난 그저 평범한 독일 시민이라고. 해. 그간 수용소에서 널 고문해 보면 알겠지. 어서 끌고 가. 그랬다. 당시 히틀러의 독일에는 돌격대, 일명 SA라 불리는 특수한 군사 조직이 있었다. 이들은 독일의 정식 군대라기보다는 나치당에 속한 군대에 가까웠고 독일 시민들을 탄압하는 히틀러의 테러 도구이기도 했다. 돌격대의 참모총장 에른스트 램이 말한다. 앞으로 우리 돌격대는 독일 수용소를 관리한다. 제군들 모두 실수하는 일 없도록. 그랬다. 돌격대는 수용소 관리부터 고문, 신문 등 다양한 악행을 저지르며 그 세력을 점점 늘려갔다. 물론 히틀러 또한 이들을 응원했는데, 히틀러가 말한다. 우리 돌격대 덕분에 우리 나치 독일이 더 안전해졌군. 고맙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돌격대의 기세는 한없이 높아져만 갔고 결국 이러한 목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는데, 차라리 우리 돌격대가 독일의 정식 군대가 되는 편이 낫겠어. 언제까지 나치당의 테러 도구로만 있을 순 없잖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좋아, 우리 돌격대가 국방군을 넘고 독일의 정식 군대가 되자고. 그랬다. 돌격대는 나치당의 테러 도구를 넘어 독일의 정규군이 되고 싶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히틀러, 그는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돌격대가 정식 군대가 되고 싶어 한다. 히틀러는 이러한 의견을 듣고 고민했다. 그 이유는 이랬다. 우리 독일에는 국방군이 있어. 물론 낡고 오래된 정규군이긴 하지만 훗날 내가 더 강력한 권력을 손에 넣을 때 이 국방군 놈들이 날 방해하면 안 돼. 좋아, 이렇게 해야겠군. 이처럼 당시 히틀러의 독일에는 국방군이라는 정식 군대가 이미 있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낡고 오래된 군대이긴 했지만 분명 히틀러가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될 때 꼭 필요한 이들이었다. 그리하여 히틀러 총리는 국방군이 아니라 오랜 기간 자신을 위해 싸워준 돌격대를 제거할 계획을 짰다. 즉 히틀러의 배신이 시작된 것이었다. 히틀러가 말한다. 내 권력을 위해서라면 돌격대 지도부 놈들 다 죽어도 돼. 여봐라, 거기 누구 전화기 좀 가지고 와봐. 예, 총리님. 어디로 전화할까요? 돌격대 참모총장 에른스트 램에게 걸어. 에른스트 램입니다. 아, 그래, 나 히틀러 총리일세. 아, 예, 총리님. 어쩐 일이십니까? 우리 돌격대 대원들 늘 수고가 많아. 그래서 내가 7월 한 달간 휴가를 주겠네. 예? 그게 정말입니까? 그래, 그리고 내가 특별히 자네들에게 줄 선물이 있으니 6월 30일 휴가 하루 전날에 우리 호수 근처의 온천에서 만나지. 예, 좋습니다. 제가 돌격대 지도부 전원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1934년 6월 29일 돌격대 지도부는 히틀러와의 약속 전날 호수 근처 온천에 도착했다. 한 돌격대 지도부가 말한다. 야, 히틀러 총리님이 우리한테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그러게. 아,
우리 돌격대를 정식 독일의 군대로 만들어 주시는 건가? 그날 저녁이었다. 약속 날짜보다 하루 먼저 히틀러 총리가 온천에 도착했다. 돌격대 지도부가 놀라며 말한다. 히틀러 총리님, 내일 오시기로 한 거 아니셨습니까? 그러자 히틀러 총리가 말한다. 뭐들 해? 저놈들 싹 다 체포해. 그랬다. 히틀러 총리는 함께 온 경찰들에게 명령해 온천에 있는 돌격대 지도부를 전원 체포했다. 이거 놓으라고, 히틀러 총리님. 이렇게 경찰들에게 붙잡힌 돌격대 지도부 전원, 이들은 고문도 신문도 없이 모두 총살당했다. 히틀러의 철저한 배신이었는데 히틀러가 말한다. 더 강한 권력을 위해서는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돌격대 같은 부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자, 이제 너희들이 돌격대를 대신한다. 앞으로 너희들의 이름은 SS 친위대다. 이처럼 히틀러 총리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돌격대를 제거하고 친위대라는 특수 군사 조직을 다시 만들었다. 이후 친위대는 나치 독일의 경찰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히틀러 총리는 돌격대를 제거한 이유를 돌격대 참모총장 에른스트 램의 쿠데타 때문이었다고 했지만 이는 모두 히틀러가 꾸며낸 거짓이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히틀러의 배신, 램 쿠데타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히틀러의 배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돌격대 지도부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진짜 상상조차 안 됩니다. 분명히 히틀러를 위해서 이 목숨 다 바쳐 테러를 했었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자기가 더 강한 권력을 가지려면 돌격대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 죽여버렸으니 정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점이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히틀러가 어느 면에서는 그 결단력과 추진력이 참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오늘의 히틀러 이 배신 사건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바로 승자의 역사라는 겁니다. 왜 역사는 승리한 사람이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승자라는 게 사실 영원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꽤 오랜 시간 독재자로 있으면서 마치 본인을 독일의 영웅처럼 마음대로 역사를 써내려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승자의 역사였겠죠. 하지만 몇십 년이 지난 우리는 히틀러를 영웅이 아니라 괴물로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자의 역사가 아닌 패자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은 이 승자의 역사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재미있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연애하는 딩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